파리올림픽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오늘, 중국이 파리를 향해 끝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 이유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리에 퍼졌습니다. 특정 국가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불편한데요. 이에 대해 올림픽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실제로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도 그런 나라에서 열린다. 유럽, 특히 파리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인들에게 이벤트가 거대한 광고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 간 축구 경기인 유로 2024를 앞두고 중국을 주제로 한 중국 기업 전광판이 오랜만이다. 이러한 노력에 맞춰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적 분위기가 파리에 만연해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사실이다. 최근 뉴스를 되돌아보면 파리는 그야말로 한국의 파티다. 본교 한국어학과는 외국어학과 중 가장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리시청에서 시장 주최 김치 체험 행사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통제만 되지 않는 파리의 시민 공간 중 하나, 정원을 한국식으로 꾸몄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가 파리지앵들의 식습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식 커피숍이다. 커피와 빵, 그리고 한국적인 스타일을 즐기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카페 문화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잘 들어. 잠시 시간을 내어 제 광화원 소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프랑스는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일본이나 중국을 떠올린다. 프랑스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서구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일본도 비슷하다. 왜냐하면 그는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일본 정원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진 반면 한국에서는 곡물 정원을 찾고 만드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알지만 현실은 한류가 정원 가꾸기와 조경 분야까지 확대됐다. 현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식 정원 꾸미기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으로 꾸밀 수 있는 디자이너가 없자 한국에서 고용한 디자이너가 출장을 가야 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다.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프랑스 화가 모네가 그렇습니다. 일본 정원을 사랑한 화가 중 한 명. 루이 정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그의 작품은 지베르니에 있는 그의 집, 작은 집에서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파리 근처 마을. 모네는 지베르니에서 43년 동안 살면서 수련 시리즈를 포함해 여러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는 꽃이 가득한 정원을 가꾸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정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연못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련이 피어 있는 연못에 녹색 다리, 모란, 대나무 식물 등 일본 정원의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은 일본 판화를 비롯한 일본 정원과 문화에 매료되어 이를 접목시켰습니다. 그들의 작품에서 모네는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추세가 백이됐다. 몇 년 전 유행했던 과거의 유산이 아직도 남아있다. 프랑스 동부의 작은 도시 롱시아의 세 번째 한국 테마 야외공원이 조성됐다. 면적이 8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정원은 세계 5대 정원 중 하나입니다. 황지혜가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의 지형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디자이너. 그리고 너무 전통적이지도 너무 현대적이지도 않은 한국식 정원의 모습은 단숨에 프랑스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또한 작가의 자연스러운 디자인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한국의 유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의 정원이라고 칭찬했다. 프랑스에서는 소규모로 그들은 즉시 눈길을 끄는 독특한 정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려인삼정원입니다. 3년이 공사 끝에 공개된 화려한 손수 만든 정원에는 소나무가 있다. 중앙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주변에는 호랑이 문양과 십장색 문양이 그려진 벽이 둘러져 있다. 천송이 모양의 천장에는 윤동주 시인의 용비어천, 운별밤, 김소월 시인의 첫 결혼, 김수영 시인의 잔디밭,
등의 시가 새겨져 그 의미를 더한다. 이 대학은 한국학 과정을 포함한 동양학의 오랜 역사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며칠 전 갑자기 팔리시청 정문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보니 갑자기 400여 명의 파리 시민들이 문 앞에 모이는 모습이 보였다. 짖고 손을 잡아라. 위생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70대 할머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프랑스 파리에는 김치를 담그려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국수만 나온다면 믿으시겠어요? 행사의 시작이 알려지자마자 김치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등장했다. 강사들이 손으로 열심히 놀아주는 설명과 함께 테이블 위에 놓인 절인 양배추에 야채와 양념을 섞는 프랑스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했다. 파리에서 약 10년간 그는 올해 한류가 유럽을 휩쓸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과일만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치를 포함하여 기자는 어이가 없어 파리시 관계자에게 프랑스인들이 진짜 김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것인지 물었다. 처음부터 불고기나 비빔밥처럼 좋아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한두 번 먹어보고 익힌 김치보다 김치의 맛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덜 익은 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익은 김치를 이용해 김치전이나 볶음밥을 만드는 전문가들도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프랑스인들이 불고기, 갈비, 비빔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식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좋아한다는 설명인데 최근에는 프랑스인들이 한식의 다양성에 푹 빠진 것 같다. 이로써 요리 강국 프랑스에도 한식의 정취가 불어오고 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먹어보는 것을 넘어 프랑스인들의 요리 문화를 이해해보세요. 2002년 20개 남짓에 불과했던 파리 한식당이 최근 100개를 넘어섰다고 하는 이유다. 매년 1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한식당을 찾는 프랑스인은 연간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사람들은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낸다고 합니다. 상큼한 막걸리는 요리의 나라 프랑스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주말에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 백세주 마을에 가면 아시아인보다 프랑스 현지인이 더 많다고 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주말 저녁을 한식당이 가장 트렌디하다고들 한다. 삼계탕, 갈비찜, 한과 등 젊은 세대의 니즈에 맞춰 콘셉트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파리에 중국인이 거주할 정도로 한식만 파는 음식점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글로 적힌 간판을 달고 가짜 한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현지에 김치 공장을 열어 김치를 직접 공급하기도 했다. 슬프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척하며 한식당을 연 것은 프랑스에서 한국이 인기가 많다는 증거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중국 문화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태견이 현대사회에서 무예로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무예로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그 진가가 인정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태견은 더 이상 낯선 문화가 아니다. 프랑스인 장세바스티앙 브레시 지옹 피노, 진 세바스티엔 브레시 전 피놀트는 어린 나이에 프랑스 태권도 협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프랑스 전통 무술인 사바테뿐 아니라 유도와 키도도 있습니다. 태권도 2급 자격증도 갖고 있다. 무술을 연습하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알려진 모든 무술을 다 시도해봤다고 한다. 우연히 한국에서 태권 경기를 관람한 뒤 태권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는 곧바로 한국에 정착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할 정도로 태권에 전념했다. 단태권은 5급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태권에게 푹 빠진 브레시 씨를 만나 프랑스에서 만난다. 브레시는 태권도 사범이기도 하다. 하이 프랜시스는 태권을 정말 좋아해요. 파리에서 프랑스 태권협회를 창립하고 2010년 체육관을 열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프랑스의 태권을 전파하고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말하듯이 문화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으로 인해 사망하고 일상생활에 빠르게 발전하고 통합될 수 없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국이라고만 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는데 저자는 그래서 임배 작가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중국이 하루빨리 진정한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TV360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